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영조임금 시대 삼남 지역에 유례없는 가뭄이 몇 해에 걸쳐 지속되어 수많은 농민들이 아사하거나 유리 걸식하던 터라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러던 중 한 고을에 밀란이 일어나 관할을 습격하여 수령을 구금하고 비축해 두었던 굴미를 훔쳐간 사건이 일어났다. 임금은 밀란에 가담한 자들을 추포하고 민심을 수습하도록 박문수 대감을 어사로 파견하였다. 신분을 숨기고 해당 지역으로 내려가 민심을 살피던 박어사는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굴미 3만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임금께 주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임금은 박어사의 주청을 받아들여 굴미를 풀어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토록 어명을 내렸다. 따로 박어사에게는 밀란이 일어난 고을로 들어가 추포된 밀란 가담자 중에 억울한 백성은 없는지 조사하도록 일렀다. 이에 박어사는 어명을 받들어 남루한 행색으로 그 고을로 갔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 논두렁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수십 리길을 걸었던지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어디 마땅히 쉴 곳이 없나 살피던 차에 마침 논에서 익은 벼를 묵다가 정심을 들기 위해 논가에 둘러앉은 농부들이 보였기에 민정도 살피고 고을의 이야기도 들어볼 겸 겸사겸사해서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에휴, 이리 벼를 묵군들 뭐하나?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10여 년 전 최생원 때만 해도 이리 도조가 세지는 않았는데 이생원이 땅을 다 차지한 뒤로는 먹을 벼 이삭조차 없네요. 자네 그 얘기 들었나? 얼마 전에 죽은 최생원의 딸이 남장을 하고 이생원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던데. 그것이 뭔 소린가요? 옆에서 이를 찬찬히 듣던 박어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저 먼 길을 오다 보니 노잣돈도 떨어져서 하루 이틀을 굶었는데 뭐 요기할 만한 것이 좀 있는지요? 에휴, 이를 어쩌나요?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이생원 댁에 한번 가보시오. 뭐라도 주실 거요. 조금 전 하신 말씀 중에 이생원이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리 박어사가 넌지시 묻자 농부들은 뭔가 불편한 듯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박어사는 확인차 농부들이 말해준 겉보기에도 부잣집으로 보이는 이생원 집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러자 나이든 하인이 나와 박어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마 전 도둑이 든 뒤로 지인 어르께서 더 이상 객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찜찜했지만 하는 수 없이 박어사는 발걸음을 돌려 관하로 향했다. 박어사는 어명을 받들어 추포된 백성 중에 어쩔 수 없이 밀란에 가담한 백성들을 가려내었으며 가혹된 다른 백성들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러 잡범들 중에 유독 남장을 하고 있는 여자 죄인이 눈에 띄어 직접 불러서 사정을 알아보았다. 감옥을 지키는 나장이 말하길 여자 죄인은 며칠 전 밤에 복면을 하고 남장을 한 채 부자로 소문난 이생원의 집에 침입해서 이생원을 빚으로 이업하여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하인들에게 붙잡혀 하옥되었다고 했다. 박어사가 여자 죄인을 대면하고 보니 앳된 얼굴에 갓 16세가 넘은 듯 보이는 연약한 처자였다. 어허,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찌 무모하게
그런 짓을 벌였는가? 박어사가 하문하였으나 처녀는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낯설어서인지 말문을 열지 못했다. 이에 옆에서 나장이 채근하자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금 전 모습과는 달리 당찬 목소리로 소녀 나약한 여인의 몸이나 금수만도 못한 자를 제 손으로 처단하러 월담을 하였사옵니다. 이를 보자 박어사는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소상하게 고하도록 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처녀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실 처녀는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최생원의 무남 동녀였는데 10여 년 전 최생원 내외가 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홀로 남을 외동딸이 걱정되어 중마고우로 지내던 같은 마을 이생원에게 전 재산을 맡기며 딸이 장성하면 이생원의 동갑내기 아들과 혼인을 시키기로 약조하고 딸을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한 후 세상을 떠났다. 이생원은 처음 몇 년간은 친구의 딸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듯 하였으나 많은 재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친구의 딸을 의도적으로 학대하기에 이르렀고 온갖 구실을 붙여 쫓아내서 자신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약조했던 것 또한 얼마든지 더 나은 가문의 여식을 며느리로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갖은 학대에 못 이겨 최생원의 딸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 문정걸식을 하며 생활하다가 나이 16세가 되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생원 집을 찾았다. 이생원은 곱게 다 자란 채시처녀를 보자 음심을 품고 처소에 머물게 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생원은 본심을 드러내며 채시처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채시처녀는 집을 뛰쳐나왔다. 때는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하던 터라 채시처녀는 갖은 고생을 하며 버티던 중에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채시처녀는 자신도 용기를 내어 부모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학대하고 몹쓸 짓을 하려 한 이생원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깊은 밤 복면을 하고 남장을 한 채 월담하여 이생원에게 비수를 들이댔다. 약삭빠른 이생원은 처녀에게 거짓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척하다가 방심한 처녀를 밀치고 밖으로 내달렸으며 하인들을 불러 처녀를 잡도록 했던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는 처녀의 기막힌 사연을 접하고 박어사 또한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박어사는 나장에게 채시처녀를 잘 보살피도록 일러놓고 사연 속에 드러난 이생원에 대해 탐문을 시작했다. 허나 이생원이 10년 전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 외에는 처녀가 말한 사연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박어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채시처녀의 말만 듣고 죄를 추궁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에 직접 이생원을 다시 찾아가 살펴보기로 했다. 남노한 옷차림의 박어사가 이생원의 집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 하고 여러 번 외치자 늙은 하인이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과객이네. 날도 저물고 하여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하네만. 어허, 지난번 봤던 분 아니신가요? 사정은 닦갑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 나리께서는 손님을 받지 않으십니다요. 이리 하인과 옥신각신하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안에서 행랑채라도 내주라는 정갈이 와서 박어사는 그리로 안내받아 갔다. 허름한 행랑채에 들어갔으나 객을 위해 저녁 요깃거리 하나 내오지 않자 박어사의 허기진 배는 급기야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박어사는 참으로 주인의 인심이 야박하다 생각했다. 박어사는 이리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여
늙은 하인을 불러 자신이 관찰사 영감의 조카인데 허기 가져서 그러니 요기할 만한 것이 없는지 주인에게 여쭤달라고 했다. 얼마 후에 하인의 안내로 박어사는 사랑채에서 이생원을 마주하고 앉았다. 이생원은 남루한 행색의 박어사를 보고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박어사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잠시 후 저녁 밥상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꽁보리밥에 김치 한 접시와 간장 종지 하나가 차려져 나왔다. 주인이 신드렁하게 손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몇 해 걸쳐 가뭄이 극심한지라 차린 것이 변변치 못하오이다. 간단히 욕이나 하시지요. 박어사는 이생원이 자신의 행색을 보고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발달하게 말했다. 아니, 이 어려운 형국에 이리 환대를 해주시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네, 내일 관찰사 영감을 뵈면 나리의 환대를 자랑하겠소이다. 관찰사라는 말에 이생원은 박어사와 관찰사의 관계를 물었고 이리저리 따져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싶었는지 상을 물리자 간단한 주안상을 내오도록 했다. 주안상이 들어오자 이생원은 박어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하나 있는 아들의 과거 공부 걱정에까지 이르렀다. 아들의 독선생을 구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학문이 높은 선비를 구하기 어렵다 말했다. 이에 박어사는 이생원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자기 주변에 숙식만 제공해주면 아들의 스승이 돼줄 만한 선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생원은 흔쾌히 응했고 수일 내로 선비가 방문하기로 했다. 다음 날 박어사는 관하로 돌아왔고 글 잘하는 수행을 불러 이생원을 찾아가라 했다. 이생원은 찾아온 선비의 학문이 깊은 것을 확인하고 흡족했으며 숙식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조건이 더욱 마음에 들어 아들의 글선생이 되도록 했다. 수행원은 이생원 아들의 선생 노릇을 하며 하인들에게 채시 처녀와 관련된 일들을 탐문했으나 오래된 하인들을 내보낸지라 집안의 깊은 속내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가 늙은 하인으로부터 채시 처녀가 별당에서 10년 가까이 기거했다는 얘기를 들어 채시 처녀의 말이 일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박어사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지라 어떻게든 이생원의 죄를 물어야겠기에 함정을 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박어사는 앞서 하옥된 죄수 중에 수년간의 도둑질로 잡혀온 사내를 만났다. 그 도둑은 소위 의적으로 소문난 자로서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집만 도둑질해 온 것으로 알려진 터였다. 박어사는 사내에 댐데미를 떠보았고 자신이 꾀하는 일을 도와주면 정상을 참작하겠노라고 말하자 꾀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둑이 되물었고 박어사가 채시 처녀의 사연을 얘기하니 도둑이 분해하며 말했다. 이런 처죽일 놈을 보았나. 소인이 비록 무식하오다 그동안 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벌해 왔다고 자부합니다요. 부디 꾀하시는 일에 저도 참여해 주십시오. 도적 사내는 이생원을 찾아가서 자신을 권선달이라고 속이고 전날부터 좋은 안주거리와 고급술을 가져가 환심을 얻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재물을 도왔으나 욕심이 많은 이생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술과 기이한 선물을 하는 권선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여보게 어찌하여 그리 귀한 물건들이 차고 넘치는가? 쉿! 어르신이니까 말씀드리니 발설하지 마십시오. 제가 관에 속한 물건을 표 안 나게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으로 바꿀 물건들이 많은데 처치 곤란한 지경입니다. 어찌 어르신께서 다리를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이생원은 이 말을 듣고 놀란 듯 뒤로 물러섰으나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욕심이 생겨 자신이 물건을 맡아 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다. 그 뒤로 권선달은 박어사와 계획한 대로 몇 차례 물건을 이생원에게 맡기고 적은 돈을 받아갔다. 이생원은 약속한 것보다 적은 돈을 내주며 가까스로 돈으로 바꾸었다고 엄살을 떨었다. 안에서는 이생원 아들의 선생이 이러한 사정을 박어사에게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선달은 평소처럼 물건을 이생원에게 갖다 주고 돈을 받아 나왔다. 이생원은 사랑채에서 대문을 나서는 권선비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나졸들이 집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생원은 꼼짝없이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고 박어사 앞에 끌려나갔다. 여보시오, 이생원. 그대는 그대의 죄를 아시겠소? 이생원은 보잘것없는 선비로 알았던 박어사가 어사인 것을 알아보고 화들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어사는 이생원이 그동안 간의 물건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모두 회수했고 이에 대한 죄를 물으려 했다. 그날 밤 박어사는 관아의 별채로 이생원을 불렀다. 이생원이 별채로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너는? 눈앞에 친구의 딸인 채씨 처녀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이어서 박어사가 채씨 처녀에게 이생원이 한 짓을 낱낱이 얘기하자 이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릴 뿐이었다. 여보시오, 이생원. 지금이라도 이 저자에게 잘못을 빌고 재산을 되돌려 준다면 그동안 저지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소이다. 어떠하시오? 이 말을 듣고 이생원은 눈물을 흘렸으며 채씨 처녀를 향해 용서를 구했다. 아저씨가 제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믿고 눈을 감으신 아버지를 생각해 진심으로 사죄하신다면 그 마음을 받고 용서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생원은 맡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채시처녀에게 넘긴 후 가소를 이끌고 살던 집을 떠나 먼 타지로 떠났다. 채시처녀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되찾자 박어사에게 감사드리며 은혜를 갚고자 했다. 어허, 은혜랄 것이 무에 있겠는가? 모든 것이 사필기정이라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복된 삶을 누리시게나. 이렇게 말하고 박어사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표표히 먼 길을 떠났다. 채시처녀는 하염없이 박어사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고 이후로 좋은 배필을 만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